안녕하세요. 차이나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미국 본토 상공에 출현했던 중국의 정찰 풍선, 이 정찰 풍선을 격추하는 데 사용됐던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과 질긴 악연을 가지고 있는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이야기입니다. That is a key kill. The balloon is completely destroyed. 2월 3일 미 공군 F-22에서 발사된 AIM-9X 사이드와인더에 격추됐던 중국산 이 정찰풍선,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대서특필 한동안 이슈가 됐었죠. 그로부터 6일 후에는 알래스카, 그리고 11일에는 캐나다 유콘, 12일에는 미국 북동부 미시간주 휴로노에서도 비행물체를 격추시켰는데, 특히 미시간주 휴로노 상공에서 발사하던 미사일이 풍선을 명중시키지 못했다는 뉴스는 거의 보도 안 됐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이 거의 고정 목표물이나 다름없는 물체를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아마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 미 언론들이 조금 자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고 있지만 60여 년 전 AIM-9 공대공 미사일이 불발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등 전 세계의 공대공 미사일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58년 수십만 발의 폭탄을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진먼더에 쏟아붓는 중국, 제2차 타이완 해협의 위기는 진먼더 포격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만 공군은 F-86 세이버, 그리고 중국 공군은 미그 17을 동원해서 대만 해협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고도 비행과 기동력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 미그 17에 비해서 대만의 F-86 세이버 전투기들이 고전하게 되자 미국은 미 해병대를 통해서 대만의 당시로서는 최첨단 공대공 미사일인 AIM-9B를 제공해주면서 이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100여 대가 넘는 대만 F-86 세이버 전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이런 미군의 지원은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대만 해협 상공에서 F-86과 미그 17의 공중전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이었는데요. 1958년 9월 28일 대만 공군의 F-86에서 발사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한 발이 중국 미그 17 동체를 명중시켰지만, 이 명중시킨 미사일이 결국 불발탄이 되면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은 미그 17 전투기 동체에 박힌 채로 본의 아니게 중국군 손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뜻밖의 전리품에 놀란 당시 중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사이드와인더 복제품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 당시 중국의 무기 개발 능력으로는 복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국군이 사이드와인더를 입수했다는 정보를 알게 된 소련은 미사일을 소련에 넘기라는 압력을 중국에 가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시 소련의 도움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경제 개발에서 소련의 원조가 절실했기 때문에 소련이 미사일을 개발한 후에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조건으로 미사일을 소련으로 넘깁니다. 소련은 중국으로부터 넘겨받은 AIM-9B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제품을 복제하게 됐고요. 2년 후 K-13, 나토명은 AA-2 아톨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냅니다. 나중에 나토군이 노획한 AA-2 아톨을 분석해본 결과 AIM-9B 사이드와인더 미사일과 부품이 상호 호환될 정도로 1:1 정밀 복제된 미사일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K-13M은 미국의 AIM-9G와 거의 동일한 스펙으로 첨단 근접 신관을 채용했고, 사거리 연장, 기동성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K-14의 업그레이드 버전들은 그 후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북한 등에도 수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했던 건 월남전에서 미 공군은 AIM-9BD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그리고 북베트남군은 미그 21의 K-13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3, 4차 중동전에서도 사용됐고, 이때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 미라주 전투기와 공중전에 사용됐습니다. 1971년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이 파키스탄 공군 소속 미국산 F-104 전투기와의 공중전에서 인도 공군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1981년에는 리비아 공군 소속의 수호이 22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미 해군 소속 F-14A 텀켓에 2발을 발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18년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국에 운영하는 AH-1J C코브라에 장착할 아자라크시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외형과 스펙이 사이드와인더 B형과 같아서 AIM-9B를 복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없게 중국의 사이드와인더를 넘겨준 원조국인 미국도 현재 60여 년 넘게 미사일을 지속해서 업그레이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총 454발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상당히 적게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전을 통해서 미국은 B형에서 DEGH-J형으로 발전시켜 나갔고요. M113 장갑차에 사이드와인더를 얹어서 지대공 미사일로 개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 연합은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할 차기 신형 단거리 및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고 합니다만 영국은 미사일의 속도와 사거리를 높이는 쪽으로, 독일은 발사 직후 급선회가 가능한 기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기 당연히 의견차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의견들이 통일되지 않고 개발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자체 개발합니다. 하지만 당시 비용과 개발 시간이 부족했던 미국은 기존의 AIM-9 사이드와인더의 부품과 운영에 필요한 여타의 지원 장비들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사이드와인더의 명맥을 잇는 AIM-9X를 개발해냅니다. 사이드와인더의 성능을 대규모 전면전에서 인정받은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이었는데요. 당시 영국 공군은 80%의 명중률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사용 아르헨티나 공군 전투기 17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한편 소련의 미사일을 넘긴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961년 소련은 중국의 미그 21 판매를 결정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그 21에 장착되는 K-13 미사일의 기술 데이터와 시제품을 넘겨받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소련은 중국을 교저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때부터 양국 간 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던 소련 기술자들도 중도에 모두 철수했고 중국 입장에서는 소련 무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1962년부터 K-13 복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6년 발사까지 성공시켰지만 문화대혁명 광풍이 몰아치면서 10년 넘게 개발이 중단,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종료된 1976년부터 PL-2A라는 이름으로 생산이 시작됐고 1984년 2월 생산이 종료됩니다. PL-3는 명목상 중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속도,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 기동성에서 비약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 시제품의 성능이 PL-2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국군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되고 있는 PL-5는 반능동 레이더하고 적외선 유도 능력을 모두 갖춘 중국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로 1984년 4월부터 중국군에 배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와인더 카피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PL-6는 원래 베트남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제작되어지는 듯 했지만 PL-3와 마찬가지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기 생산 종료됩니다. 현재 중국군은 PL-5와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파이썬3를 라이센스에서 만든 PL-8 이렇게 두 가지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급 전투기인 J-10, J-11에는 주로 PL-8 미사일, 그리고 F-7, JH-7에는 PL-5를 탑재해서 운영 중입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종주국인 미국을 위시로 우리 대한민국, 일본 등 서방 세계는 물론 이 복사본은 소련, 중국, 베트남, 이란, 북한까지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채용해 무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F-4 팬텀, 그리고 F-5 제공호, F-16, F-15K, FA-50에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운영하고 있고요. 차후 F-35A나 F-15K에도 AIM-9X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